네, 네 가지 있는 뉴스 하루의 중심에서 아주 알차게 뉴스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가지 있는 뉴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께 문자 참여 퀴즈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늘 전해드릴 네 가지 뉴스 중에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뉴스로 고를 텐데요. 어떤 뉴스일지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왜 부담스러워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도 계속 뜨겁게 다룬 주제인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결국 자진 사퇴를 했네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43일 만인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는데 유일하게 좀 대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웃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아빠 찬스 같은 숱한 의혹들 받았는데 사퇴하면서도 얘기했나요? 네, 그 관련해서 논란 잠깐 짚어드리면 정 후보자가 2016년에서 17년 경북대병원에서 진료처장과 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딸과 아들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지적이 나왔고요. 그렇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15년의 재검을 거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정 후보자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네. 사퇴를 하면서도 이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네. 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정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렇죠. 이제 결국에 자진 사퇴 이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 앞서 저희도 오프닝 인서트에서 들려드렸지만 오늘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이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열고 차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요라고 제가 이렇게 대본을 써놨는데 네. 조금 전에 선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결국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고 네. 부의장 후보로는 김영주 의원이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5선의 김진표 의원, 경제통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국회의장 특성상 좀 안정적이고 약간 여야의 협치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중시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어떻게 뽑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국회의장은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지금처럼 후보가 나왔고요. 이후 네.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죠. 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사무를 집행하고요.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데요. 네.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대접을 받습니다. 네. 개인의 권한이 큰 편은 아닌데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온건파 얘기는 아무래도 여야 의원 모두를 대표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이죠. 국회의원들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원내 1당이 계속 의장을 맡아온 거죠? 네. 민주당은 이번에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야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 일정을 협의해서 이제 추후 본회의를 열고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예외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네.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인데 네. 당시 원내 1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이었고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립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 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이 당시 15기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또 이 연립 여부에 따라서 정당끼리 서로 함께 정책 연합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는 이제 29일 끝나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시간이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오늘 서울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후반기 국회원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좀 불만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을 주기로 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서 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존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또 맡는다 후반기에는 이런 얘기였다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 파기 논란은 뭐 과거 이제 검찰 관련 법안 처리 때부터 계속 여야에 서로 있는 상황이네요.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윤미향 의원 굉장히 논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소했다고요? 네, 어제 윤 의원 측은 경기 남부경찰청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네. 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 의원을 향해 제기된 무차별적인 의혹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12차까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조차 증언 내용이 탄핵당하는 등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이 김은혜 후보가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네. 계속해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아, 명예훼손 얘기가 나왔군요. 어떤 발언 때문인가요? 네, 김 후보가 이제 자신이 주최한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관련 포럼 행사에서 네. 언론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연 사태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사실 윤 의원이 좀 집중 포화를 맞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시민단체 지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할 때 정의연 네. 사태를 자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4월에 시민단체 보조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정의연을 안 좋은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살펴보면 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의연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은혜 후보 측도 반론을 내놨습니까? 네, 김은혜 의원 반응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고 총 8개 혐의로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 부정부패 대명사다. 그러면서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 고소가 있으면 또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경찰 조사라든지 수사 이런 것들이 시작될 텐데요. 이 결과도 또 계속 전국을 달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저도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전염병 얘기만 나오면 정말 네. 걱정되는데 원숭이 두창 이게 사실 사진들이 막 보여주면서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느냐 뭐 이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이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화된 것으로 분류된 아프리카 대륙 외에 회원국 12개 국가에서 감염 92건, 의심 28건 사례가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네, 이 두창이라는 게 어떤 뭐 천연두랑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비유가 되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은 어떤 병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일단 지난 1980년에 WHO가 박멸을 선언한 사람 두창과 비슷한 감염병이라고 아, 네. 하는데요. 과거에는 천연두, 마마 등으로 이 사람 그렇죠. 두창이 불렸는데 1950년대 실험실 원숭이에서 처음 확인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동물에서 사람 혹은 사람 간에도 퍼질 수 있는 이 바이러스 질병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원숭이 두창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이 좀 무서운가 봐요. 네, 이게 증상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발열, 근육통, 요통, 심한 두통 이런 거 있고요. 네. 특히 피부 발진, 수포가 주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치명률은 1에서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집계한 수치는 3에서 6%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네. 뭐 치료법도 없고요. 게다가 백신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갑 한림대 교수가 나와서 우리나라 천연두 백신이 뭐 3천 몇백만 명 분이 있다.
그리고 이게 천연두 백신이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천연두 백신이 8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YTN 보도에서도 뜨고 있는데 그 이 원숭이 두창이 이 유럽의 광란의 파티에서 좀 유래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데 또 관련해서는 양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데이비드 헤이만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원 교수는 어제 AP통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최근 선진국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은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개최된 두 차례 광란의 파티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현재 유력한 가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확한 또 역학관계를 알아야겠지만 또 네. 어떤 성소수자들에 대한 뭐랄까요, 약간 혐오 이런 것들이 될까봐 우려도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른 얘기도 했나요? 네, WHO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로자먼드 루이스 천연두 사무국장은 이 원숭이 두창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병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사이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병한 사례를 들어 이를 동성애 질병이라고 낙인 찍는 일각의 근거 없는 비난의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가족 간 생활하는데 굵은 비말이 튀었을 때 호흡기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뭐 병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너무 혐오로 가서도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네 가지 있는 뉴스에서 이우영 아나운서가 고른 한 가지 뉴스를 여러분께 보내달라고 제가 문자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아, 네. 인기가 없나 봐요. 지금 한 유튜브로는 400분 넘게 네. 와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이우영 아나운서는 인기가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담당 PD가 상황 봐서 네. 인기가 더 없으면 코너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아, 네. 네. 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를 한 가지로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올해 초에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게 어디에 수장이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입법부의 수장이 바뀔 수 있는 네. 국회의장 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가장 중요한 뉴스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리더가 문화를 많이 바꿀 수 있고 협치를 만들어내겠죠. 오늘 한 가지 뉴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